최대 5천까지였던 것 같아요. 와. 뭐 설립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후 관리는 총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사장은 쉽다. 행스앤 오영일입니다. 시선 파트너즈 박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박호영 이사님 모시고 네네. 연구소 한번 뽀개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고 왔거든요. 근데 도대체 연구소가 어떤 거길래 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하냐고 네. 그거를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네. 한번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일단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설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흔히 알고 계시는 세금적인 혜택을 보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업에 네. 연구소가 있으면 세금을 깎아줍니까? 네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연구원이 이제 인건비가 4천만 원이면 네. 그 연구원의 인건비의 25%,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아, 세금을 깎아준다고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 뭐 1억이 나왔다. 네네. 근데 연구원이 한 명 4천짜리 연봉이 네. 있었고 거기에 25%니까 1,000만 원이 깎아주는 거니까 1억 빼기 1,000만 원은 9천. 그쵸. 이렇게 세금 납부가 네네네. 되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네, 그 인원이 이제 한 명이 아니고 만약에 세 명이다. 그럼 3천. 그쵸. 연봉 근데 4천 연봉이 더 기준으로. 높다.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4천도 될 수 있고 네네.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혜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가 있으면 이제 기업을 이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세 지원 방법 말씀드렸고, 이제 R&D 지원 사업이라든가 네. 입찰, 네. 그리고 이제 병역특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군대 대신. 네네. 네. 그거하고 이제 그리고 각종 인증 받을 때 음. 가점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복합적으로 있네요. 네네. 연구소가 있다는 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올 3월달에 네. 이제 연구소를 보였는 기업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뭐였냐면 그 연구원의 이제 실제 비용을 이제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실제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연구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인건비지 않습니까? 네네. 월급? 그쵸. 월급을 나라에서 대준다는 그쵸. 건가요? 네. 몇 프로까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최대 5천까지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연봉이 4천짜리 직원을 고용을 한다. 네네. 그럼 전액 지원이 되기도 하는. 비율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학력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 3월달에 표는 좀 나뉘어지는 네네. 기준은 있겠으나 네. 굉장히 많은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 네. 근데 이제 조건이 이제 연구소 보유 기업 네. 딱 한 가지였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라도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솔직히 이제 무상 지원이다 보니까 네.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긴 해서 받기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연구소가 있는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네.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그쵸. 지원을 해주는 네, 거였어요. 맞습니다. 일단 한번 놓고 보고 말지 뭐. 그렇죠. 약간 복권 긋는 네. 느낌. 우리 회사에 이제 연구소 말고 이제 뭐 증빙할 수 있는 벤처라든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다 그러면 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측면에서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시선 파트너즈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평소에 뭔가를 잘 관리해 오던 분들은 적정한 때 적정한 혜택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이거 하면 이거 해준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뭔가 늦는 것 같고. 네네. 이런 게 진짜.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조금만 더 붙여서 얘기하면 보통 연구소가 이제 몰리는 시점이 연초거든요. 네. 그 연말 정도 되면 연구소를 이제 실제 설립을 하면 하루 이틀이면 나오는데 네. 연초에는 거의 뭐 일주일 열흘까지 걸려요.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딱 한 달로 픽스되어 있다 보니까 네. 늦게 정보를 접한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소 일단 설립부터 해야 되고 네.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네. 그런 혜택들이 있을 때 네. 정보만 알고 나서 지원할 수 있으면 네. 기업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소 만들어 놓는다고 특별하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웬만한 기업들은 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설립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총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요. 신규 신고 대상 기업 중에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면 다 돼요. 돈 벌려고 만든 그쵸. 회사. 네. 웬만하면 다 된다고. 그렇죠. 비영리는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학교 이런 데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쵸, 네네. 그쵸. 그리고 인적 요건은 대표자하고 종업원 한 명, 그리고 연구원 한 분, 딱 세 분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요? 네네. 심플하네요. 네. 보통 연구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뭔가를 이렇게 그쵸. 갖춰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진 또?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적 요건인데 그 무허가 건물이거나 집만 아니면 돼요. 통상의 사무실로 그쵸, 보여지는 그쵸. 건물이면 다 네, 된다. 네네. 이거는 뭐 그냥 다 패스라고 보면 되겠다. 네네. 다 된다고. 근데 이제 간혹가다 공장 같은 데 가보면 네. 2층에다 이제 가건물 지어놓고 네. 그 등기를 안 해놓은 건물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런 데는 안 되고요. 음. 네, 그런 데 말고 1층은 이제 공장 같은 데는 가능하죠. 그쵸, 자리만 그쵸. 있다 그러면. 네. 네.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보니까 어려운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만약 연봉이 4천만 원이 연구원이 저기에 들어간다면 1,000만 원 세금 깎아주는
하는데 네. 저렇게 쉽게 끝나고 나면 이제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예. 뭐 다 퍼주는 느낌이거든요, 예.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항상 나라에서도 이제 사후 관리가 되긴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구 주제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연구소 얘기를 몇 번 들어봤는데 네. 아니 우리는 사실 딱히 연구를 하는 게 없는데 네. 우리 회사에 뭐 실험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연구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뭘 연구를 하지 내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상담을 했던 업체인데 거기가 이제 관리를 받던 업체였어요. 관리라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다른 업체에서 네. 연구소를 관리해주는 아, 그러니까 연구소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 업체에서 네네. 이제 그 업체를 관리해주고 네네. 있었다. 관리 받는 업체였다는 그쵸. 거죠. 네. 관리받는 업체인데 이제 제가 최근에 상담해 보니까 그 결론적으로 일단 연구소를 일단 취소를 시켰고 다시 설립하려고 이제 AS 차원에서 그 기업에서 설립해 준다고 이제 자료를 받기 전에 저를 만난 거였죠. 취소는 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연구 일지를 써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세 명에서 이제 연구 일지 한 권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그 연구 일지는 솔직히 연구소 관리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연구원이 3명이 있으니까 네. 연구 일지를 책 한 권을 써야 되니까 돈을 네. 어느 정도 지불을 하면 네. 자기네 해주겠다 해서 맡겼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예.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맡겼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실태 조사가 나와가지고 네. 담당자가 이거 보더니만 이거 직접 연구하신 거 맞냐? 그 담당자들도 알죠.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놓은 건지. 그쵸. 예. 그래서 이거 준비가 안 되시면 걸린 거구나. 남이 해준 가짜로 한 거. 준비가 안 되시면 그냥 다시 이제 취소하고 어. 설립하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연구소를 관리받고 있었는데 관리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네네. 그 연구소 취소당하면 혜택이 사라질 테니까 그렇죠. 난 혜택을 받고 싶고 네네. 그 다시 연구소를 설립을 해야겠다. 네, 그렇죠. 요 간극 그 사이에 이제 이사님을 네네. 뵙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대표님한테 이거를 맡기는 게 솔직히 대표님네 회사를 정확히 모르는 제3자가 대표님이 제일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써준다 한들 음. 그게 실제 맞겠냐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도 다 아세요. 어. 근데 여기저기서 다 돈 내면 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네. 돈 좀 해주겠지.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기업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기업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한번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전에 업체랑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르죠. 걔네들은 다 해준다고 그쵸, 막 다 해줬는데 돈만 주십시오. 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돈도 주고 이제 뭔가 해주긴 해줬는데 일단 심사 받는 입장에서 탈락한 거고. 결과가 그쵸. 증명 네. 뭐가 잘못돼 버린 네네.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특허도 이제 등록을 하나 시켰는데 네. 특허대에서 여쭤봤거든요. 네. 이게 실제 저희 업무에 적용이 되는 특허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네. 그냥 일반 아무거나 특허 출원만 하게 한 이런 거죠. 네. 항공료 등록까지 했어요. 그래요? 업무랑 관계 없는 걸? 네네. 대단한데요? 왜 한 거지 그거는? 그 유명한 특허법인에서 이제 진행했던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일단 뭐 결정을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기업에서 이제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맞아. 이게 네. 돈 주면 다 해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냥 쉽게 말해 돈 주면 다 해준다는 다 가라로 됩니다. 네네. 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건데 맞아요. 그렇게 허투루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님께서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김용기고 아니면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고 네. 이제 그 고객분들께서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네. 도와드리는 역할을 맞아요.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들도 이제 판단이 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쟤네가 된다 했는데 근데 국세청이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전혀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검증이 안 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돌팔이한테 가가지고 네. 이거 한번 났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네. 너무 비방하지 마세요. 이게 또 어떻게 컬날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다 전달됐습니다. 그냥 쌓으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아프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설립은 여태까지 얘기한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연구소가 지금 1000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연구소가 한 8만 개 정도 돼 있어요. 엄청 많네요. 네, 근데 네. 이게 최근에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7만 후반대였는데 이제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이유 중에 뭔가 봤더니만 이제 그동안 이제 현지 조사도 잘 안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네, 관리도 잘 안 했었고 그리고 3월달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신규도 609개가 있었지만 취소도 227개. 네. 그러니까 신규와 취소가 계속 이제 공존하는 지금 네.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4월달부터 해서 계속 현지 조사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만약에 여기가 동네가 무슨 동이죠? 여기가 서초동이에요. 서초동이면 네. 서초동에 만약에 연구소에 대한 그 실사가 뜬다. 서초
초동은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아, 한 방에 지역을 다 네, 나가는구나. 네네. 네. 전에는 되게 띄엄띄엄 그냥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변경 신고 안 하고 그런 업체들만 나가는데 네. 지금 다 나가다 보니까 변경 신고가 잘 돼 있어도 네. 나가는 경우도 있나 네네. 보네요. 네. 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단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만들고 나서 이제 실사가 나오는 거는 당연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항상 그 규격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해 오고 있었어야겠네요. 네. 연구소를.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의 이제 제일 큰 게 연구원 인건비다 보니까 네, 네. 연구원 인건비 25%니까 작지 않은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데 네. 그 관리가 이제 그동안 좀 코로나는 이유 때문에 미비했던 거죠. 그쵸. 전화로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설렁설렁 넘어간 그쵸. 거지 뭐 어쩔 수 대충, 없으니까. 대충 그냥 네. 하다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는 빡세게 보겠다. 그 빡세게 보다 보니까 우수수수 지금 떴죠 하고 있는 근데 이제 거지. 기업들에서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치. 네. 그동안은 널널하게 갑자기 왜 이러지? 네, 그렇죠. 당황스럽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후 관리는 총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변경 신고 의무는 이제 뭔가 변경됐으면 30일 이내에 변경을 해라. 뭐 직원이 바뀌었거나 그쵸. 회사가 이사 갔거나 이사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서 네. 뭐 자산이나 그런 바뀌었거나 하게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거 인지조차도 안 돼 있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오. 왜냐면 그 많은 기업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설립을 당했거든요. 당했다는 표현이 되게 좋다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약간 상품 가입하듯이 네, 그렇게 되다 네. 보니까 설립을 누군가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후적인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네. 이거 매년마다 이제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거의 한 300페이지에 되거든요. 네, 네. 잘 안 보세요. 보기 쉽지 네. 않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네. 이제 대표님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활동 보고 의무라고 해서 아마 4월 말까지 아마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연장됐을 거예요 아마 이 네. 기간은.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거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걸 안 하면 또 이제 현지 조사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니네가 뭔데 이렇게 해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협회장이 요청하면 서류를 네. 줘야 돼요. 무조건. 네. 네. 저 말은 뭐냐면 미리 이제 연구소 설립을 하시면 저 서류를 그 연구소 내에 네. 비치를 해두셔야 되는데 네, 네. 대부분 안 하시죠. 아. 현실이 진짜 약간 네. 무슨 상품 네. 가입하듯이 네, 네. 연구소 설립이라는 걸 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동안은 되게 빈번했죠. 네. 솔직히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공대 졸업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연구소로 다 알고 계세요. 네. 다 연구원 출신이고 저도 연구원 출신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다 이제 하시는데 관리는 솔직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립까지는 어쩌저쩌 하는데 네, 그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네네. 항상 이게 일맥상통하게 잘 처음과 끝이 좋아야 되는데 네네. 처음만 좋고 뒤로 맞아요. 갈수록 신경 네. 안 쓰고 약간 네네.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혜택은 받아야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현재는 이제 그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이 이제 연구소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직권 취소는 되지 말아야 돼요. 그쵸. 네, 조사 나왔을 때 네. 아 너네 지금 바뀐 게 이렇게 많은데 하려면 하고 유지하고 근데 보완해서 이제- 유지하고. 그쵸.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걸 미리 해두시면 제일 좋긴 한데 네. 그쵸.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 시어머니 오기 전에 청소는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그쵸. 시어머니 온다고 해서 청소하려 그러면은 네네.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 늘 그냥 청소하듯이 늘 관리하는 게 습관화돼 있는 게 네. 기본이다. 네. 예. 근데 기본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쵸. 네. 근데 기본이 어려움을 했을 때 혜택을 제대로 받는 거니까. 그쵸. 혜택 받으려면 네. 기본을 제대로 해야죠. 근데 되게 이제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어 보면 1,000만 원 세금 아끼려면요. 네. 법인세를 그러니까 순이익이 1억에 나야지 세금 1,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쵸. 일단 1억을 벌어야지 낼 수 있는 세금이잖아. 그쵸. 그걸 아낀다는 거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아니 진짜 길 그렇게 가다가 말고. 누가 나왔는데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네. 생각하시면 좋은데 네. 대표님들이 이제 이거 그냥 있으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맞아요. 솔직히 이제 나라 입장에서든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 적어도 저희가 준비할 때는 이제 취소 안 되고 네. 잘 관리되게 될 수 네. 있게끔. 혜택 받을 만한 행위를 내가 하면 된다. 그쵸.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네. 네. 근데 어떤 건지는 알아야 뭔가 행위를 할 테니 그걸 또 제대로 안내해 주시는 네네, 게 맞습니다. 이사님의 역할이신 네네네. 거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연구소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연구소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라는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소는 다른 것보다 이제 최소한 내가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문제는 안 되시는데 그 네. 지키는 것을 잘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연구소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누구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서류 한 번만 조금만 읽어보시면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것만 좀 준비해 주시면 네.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무리 유능한 과외 선생님이 있어도 결국 시험은 내가 보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연구소도 아무리 좋은 분이 조력을 주시고 하셔도 결국은 당 기업이 네네. 자신의 기업이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심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우리 기업이 뭘 준비해야 될까를 알아볼 때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혼자 하기 어려우실 때는 우리 박호잉 선임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